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9번째 시간으로 임대소득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은퇴자의 꿈은 부동산 임대를 통해 연금처럼 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은 거주의 목적 외에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은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주요 목표인 것이 현실이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임대소득까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으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집 외에 한 채가 더 있어서 전월세를 주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다소 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내게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주택 관련 세법이 점점 빡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빡빡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세법에 대해서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세법 공부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해서 얻은 사업소득인데 칼같은 국세청에서 이 또한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그 사람은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 현황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유하게 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형주택의 감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를 제외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과 기준시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고 2019년부터는 비과세가 종료되어 전면 과세를 하게 되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비과세의 혜택이 없어져서 그 2022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에 가산세를 내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소득 세원관리가 강화되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 요건과 그에 관련된 주택수 계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요건은 부부 합산 과세 기준으로 해서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및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 요건이 형성되며 1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 등의 간주 임대료 수입은 관세가 되지 않습니다. 단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세에서는 주택의 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산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이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동 소유는 지분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2020년 귀속분, 즉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동 소유 주택수 계산에 변화가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소유로 계산하였으나 2020년 귀속분부터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그러한 공유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의 주택도 주택수에 가산을 합니다. 단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불구하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또는
지분이 동일할 경우 부부의 합의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자 순으로 해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부부가 각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 및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수로 계산하여 임대소득세 계산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로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국내의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이혼 후에는 각각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되지 않으면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농촌의 그 농가주택 한 채와 도시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에는 농가주택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고가주택 한 채를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이는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익의 규칙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14%의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좀 따져는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낮은 소득에는 낮은 세율이, 높은 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소득만 있고 그것이 12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해서 1200만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되니 14%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 매월 월세 60만원 받는 분이 있는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받게끔 조언을 해드려서 절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세금 관계는 꼼꼼히 따져보는 버릇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의 총 수입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데 일반적으로 1년치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에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임대료 외에 별도로 받고 있다면 그중 청소비와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업의 수익금액으로 산입하지만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간혹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전기 및 수도료가 실제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총 수익금액으로 산입을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선불로 몇 개월치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해당 연도의 임대기간만을 총수익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연도의 총수익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그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전세 계약 등으로 보증금을 받고 그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뺀 거에 적수 곱하기 60%에 365분의 1을 곱하고 거기에 전기 예금 이자율을 하고 거기서 해당 임대 사업 부분의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 금액의 합계를 차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간주 임대료는 일단 3주택 이상 소유하여야 하고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계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1년 동안 누적된 일수가 얼마냐인데 임대를 한 기간이 1년 동안이라면 3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그 60%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부분이 임대를 통한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언가 이렇게 좀 복잡하기만 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에서 그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상식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서 수치만 입력시켜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복잡합니다. 사실 세금에 관한 것이 간단할 리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한 그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세금이 워낙 복잡하고 예외 규정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그냥 세무사 고용해서 계산하게 해서 신고 납부하게 하면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불성실 가산세를 낼 수도 있는 게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어느 정도 알아야 세무사를 고용하고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로 세법을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임대소득세의 필요 경비와 세액 감면에 대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마다 알려드리게 되니 따끈따끈